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어느 날, 우리는 가지 말라는 곳에 대한 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어른들의 경고를 뒤로한 채 금단의 문을 열고 싶은 충동. 2018년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와 역사의 상흔을 정면으로 마주한 영화 한 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배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연기하며 날 것 그대로의 공포를 담아낸 파운드 푸티지 영화 곤지암입니다. 이 영화는 기담을 통해 한국 공포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정범식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폐가 체험이라는 문화적 현상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형식의 공포를 창조해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영화 리뷰를 넘어 역대 한국 공포 영화 흥행 2위에 빛나는 곤지암의 스크린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섬뜩한 이스터에그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오징어 게임의 위아준 배우와 박성훈 배우의 풋풋했던 신인 시절 모습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금지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이 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구라는 자막을 띄우며 이것이 페이크 다큐멘터리임을 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허구라는 말은 오히려 끈질기게 현실과 맞닿아 있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곤지암 남영 신경정신병원. 이곳은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원장의 의문스러운 실종이라는 끔찍한 괴담이 서린 장소로 그려집니다. 영화의 첫 장면, 2명의 고등학생이 겁없이 이 병원을 찾아 402호의 문을 열려다 실종되는 영상은 앞으로 펼쳐질 비극의 서막을 알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에 등장하는 학생 중 한 명은 정범식 감독의 실제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조카였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 관련 학과 신입생이었던 감독의 아들은 이 영화의 후반 편집과 오디오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아버지의 작품에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감독은 영화 곳곳에 의미심장한 숫자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실종 사건을 다루는 인터넷 방송의 감정 표현 개수 516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6 군사정변을 암시합니다. 또한 댓글 개수 503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수임번호 503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영화 곤지암이 단순한 공포 체험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공포 전문 유튜브 채널 호러타임즈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하준과 그의 팀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은 자신의 실제 이름, 즉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며 연기했습니다. 이는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현실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감독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교포 출신으로 등장하는 살롯 역시 배우 문혜원의 실제 영어 이름입니다. 이들이 체험을 위해 모인 베이스 캠프는 실제로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사방에 검은 천을 두르고 거울을 배치하여 고립되고 기묘한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곤지암 정신병원은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 중 한 곳으로 소개됩니다. 실제로 곤지암 정신병원이 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CNN 트래블 섹션의 한 기자가 특별한 취재 없이 재미삼아 선정한 비공식적인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사실을 극의 썰정으로 가져와 더욱 섬뜩한 신뢰감을 부여합니다. 이제 영화가 만들어낸 허구의 역사,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역사의 알레고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영화 속신문 기사에 따르면 남영 신경정신병원은 1961년 5월 16일에 개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병원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1979년 10월 26일 이유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원장의 실종으로 문을 닫았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두 날짜와 마주하게 됩니다. 개원일인 1961년 5월 16일은 16 군사정변이 일어난 날이며 폐원일인 1979년 10월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26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정범식 감독은 이 병원의 역사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시작과 끝을 고스란히 투영한 것입니다. 부족한 제작비 탓에 영화에 등장하는 낡은 신문과 잡지는 감독이 직접 당시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디자인했다고 하니 그 집요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 병원장의 이름은 박영애입니다.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애는 남의 딸을 높여 부르는 말로 박정희 정부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딸 박근혜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정신병원이지만 실은 1960에서 70년대 국가 비밀 고문 시설이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기사 속 병원장 옆 안경을 쓴 최 목사는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을 노골적으로 상징합니다. 즉, 곤지암은 유신 독재 시절의 억압과 고통,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진 비선 실세의 그림자를 귀신 들린 병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배경을 가진 병원, 특히 유일하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402호의 저주를 파헤치기 위해 7명의 청춘 남녀는 곤지암으로 향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위험한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청춘 영화 같은 밝은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감독은 관객들이 신인 배우 7명의 얼굴과 캐릭터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께 어울려 노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길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각 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곤지암으로 향하는 차 한 장면은 촬영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온전히 미숙했던 배우 이하준을 위해 제작진은 차를 레카에 매달아 촬영했으며 좁은 뒷좌석 뒤편의 감독과 촬영, 녹음 스태프들이 쭈그려 앉아 와이파이로 겨우 연결된 고프로 화면을 보며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 끊기는 신호 속에서 거의 소리에만 의존의 연기를 디렉팅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된 촬영지는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에 위치했던 구 해사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실제 곤지암 병원은 소유주와의 문제로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술팀은 이 학교 건물을 완벽하게 끔찍한 폐병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소는 영화 고사, 피해 중간고사, 시간이탈자, 신과 함께 죄와 벌 등 수많은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두 철거되고 해양경찰청 교육센터가 들어서 있다고 하네요. 병원 건물 벽에 쓰인 살자라는 낙서는 원래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단순한 설정이었지만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즉석에서 살자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선 기묘한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멤버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공포 마니아인 살롯은 명동성당에서 직접 가져온 성수를 그릇에 담아 제단을 만듭니다. 영화 속에서 수많은 공포 현상들이 주작으로 밝혀지는 와중에도 오직 이 성수만이 진짜 귀신에 반응하는 진짜 아이템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객들은 성수가 놓인 1층 로비가 유일한 안전지대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군부 독재에 저항하던 민주화 운동가들을 품어주었던 역사를 가진 명동성당이라는 장소는 박정희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이 영화의 맥락 속에서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억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장실에서는 대통령 박정희라고 쓰인 낡은 액자가 발견됩니다.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는 교포 살로색의 다른 멤버가 설명하는 대사는 원래 지금 대통령 아빠였지만 영화 개봉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전 대통령 아빠로 후시 녹음을 통해 수정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한 원장실 벽에 그려진 노란 리본과 304 에인젤즈라는 낙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학생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과거의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무능한 정부로 인해 발생한 동시대의 비극까지 끌어안으며 국가의 부재가 낳은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영화 곤지암은 단순한 귀신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가 남긴 깊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보고서이며 금기된 진실을 파헤치려는 용감한 시도입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어둠과 비명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과 지혜의 빛을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어느 날 우리는 가지 말라는 곳에 대한 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어른들의 경고를 뒤로한 채 금단의 문을 열고 싶은 충동. 2018년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와 역사의 상흔을 정면으로 마주한 영화 한 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배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연기하며 날 것 그대로의 공포를 담아낸 파운드 푸티지 영화 곤지암입니다. 이 영화는 기담을 통해 한국 공포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정범식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폐가 체험이라는 문화적 현상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형식의 공포를 창조해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영화 리뷰를 넘어 역대 한국 공포 영화 흥행 2위에 빛나는 곤지암의 스크린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섬뜩한 이스터에그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오징어 게임의 위하준 배우와 박성훈 배우의 풋풋했던 신인 시절 모습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금지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이 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구라는 자막을 띄우며 이것이 페이크 다큐멘터리임을 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허구라는 말은 오히려 끈질기게 현실과 맞닿아 있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곤지암 남영 신경정신병원. 이곳은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원장의 의문스러운 실종이라는 끔찍한 괴담이 서린 장소로 그려집니다. 영화의 첫 장면, 2명의 고등학생이 겁없이 이 병원을 찾아 402호의 문을 열려다 실종되는 영상은 앞으로 펼쳐질 비극의 서막을 알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에 등장하는 학생 중 한 명은 정범식 감독의 실제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조카였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 관련 학과 신입생이었던 감독의 아들은 이 영화의 후반 편집과 오디오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아버지의 작품에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감독은 영화 곳곳에 의미심장한 숫자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실종 사건을 다루는 인터넷 방송의 감정 표현 개수 516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6 군사정변을 암시합니다. 또한 댓글 개수 503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수임번호 503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영화 곤지암이 단순한 공포 체험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공포 전문 유튜브 채널
호러타임즈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하준과 그의 팀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은 자신의 실제 이름, 즉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며 연기했습니다. 이는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현실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감독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교포 출신으로 등장하는 살롯 역시 배우 문혜원의 실제 영어 이름입니다. 이들이 체험을 위해 모인 베이스 캠프는 실제로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사방에 검은 천을 두르고 거울을 배치하여 고립되고 기묘한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곤지암 정신병원은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 중 한 곳으로 소개됩니다. 실제로 곤지암 정신병원이 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CNN 트래블 섹션의 한 기자가 특별한 취재 없이 재미삼아 선정한 비공식적인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사실을 극의 썰정으로 가져와 더욱 섬뜩한 신뢰감을 부여합니다. 이제 영화가 만들어낸 허구의 역사,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역사의 알레고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영화 속 신문 기사에 따르면 남영 신경정신병원은 1961년 5월 16일에 개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병원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1979년 10월 26일 이유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원장의 실종으로 문을 닫았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두 날짜와 마주하게 됩니다. 개원일인 1961년 5월 16일은 16 군사정변이 일어난 날이며 폐원일인 1979년 10월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26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정범식 감독은 이 병원의 역사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시작과 끝을 고스란히 투영한 것입니다. 부족한 제작비 탓에 영화에 등장하는 낡은 신문과 잡지는 감독이 직접 당시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디자인했다고 하니 그 집요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 병원장의 이름은 박영애입니다.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애는 남의 딸을 높여 부르는 말로 박정희 정부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딸 박근혜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정신병원이지만 실은 1960에서 70년대 국가 비밀 고문 시설이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기사 속 병원장 옆 안경을 쓴 최 목사는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을 노골적으로 상징합니다. 즉, 곤지암은 유신 독재 시절의 억압과 고통,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진 비선 실세의 그림자를 귀신 들린 병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배경을 가진 병원, 특히 유일하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402호의 저주를 파헤치기 위해 7명의 청춘 남녀는 곤지암으로 향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위험한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청춘 영화 같은 밝은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감독은 관객들이 신인 배우 7명의 얼굴과 캐릭터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께 어울려 노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길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각 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곤지암으로 향하는 차 한 장면은 촬영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운전이 미숙했던 배우 위아준을 위해 제작진은 차를 레카에 매달아 촬영했으며 좁은 뒷좌석 뒤편의 감독과 촬영, 녹음 스태프들이 쭈그려 앉아 와이파이로 겨우 연결된 고프로 화면을 보며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 끊기는 신호 속에서 거의 소리에만 의존의 연기를 디렉팅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된 촬영지는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에 위치했던 구 해사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실제 곤지암 병원은 소유주와의 문제로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술팀은 이 학교 건물을 완벽하게 끔찍한 폐병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소는 영화 고사, 피의 중간고사, 시간이 탈자, 신과 함께 죄와 벌 등 수많은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두 철거되고 해양경찰청 교육센터가 들어서 있다고 하네요. 병원 건물벽에 쓰인 살자라는 낙서는 원래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단순한 설정이었지만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즉석에서 살자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선 기묘한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멤버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공포 마니아인 살롯은 명동성당에서 직접 가져온 성수를 그릇에 담아 제단을 만듭니다. 영화 속에서 수많은 공포 현상들이 주작으로 밝혀지는 와중에도 오직 이 성수만이 진짜 귀신에 반응하는 진짜 아이템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객들은 성수가 놓인 1층 로비가 유일한 안전지대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군부 독재에 저항하던 민주화 운동가들을 품어주었던 역사를 가진 명동성당이라는 장소는 박정희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이 영화의 맥락 속에서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억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장실에서는 대통령 박정희라고 쓰인 낡은 액자가 발견됩니다.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는 교포 살롯에게 다른 멤버가 설명하는 대사는 원래 지금 대통령 아빠였지만 영화 개봉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전 대통령 아빠로 후시 녹음을 통해 수정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한 원장실 벽에 그려진 노란 리본과 304 에인젤즈라는 낙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학생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과거의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무능한 정부로 인해 발생한 동시대의 비극까지 끌어안으며 국가의 부재가 낳은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영화 곤지암은 단순한 귀신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가 남긴 깊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보고서이며 금기된 진실을 파헤치려는 용감한 시도입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어둠과 비명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과 지혜의 빛을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어느 날 우리는 가지 말라는 곳에 대한 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어른들의 경고를 뒤로한 채 금단의 문을 열고 싶은 충동. 2018년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와 역사의 상흔을 정면으로 마주한 영화 한 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배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연기하며 날 것 그대로의 공포를 담아낸 파운드 푸티지 영화 곤지암입니다. 이 영화는 기담을 통해 한국 공포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정범식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폐가 체험이라는 문화적 현상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형식의 공포를 창조해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영화 리뷰를 넘어 역대 한국 공포 영화 흥행 2위에 빛나는 곤지암의 스크린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섬뜩한 이스터에그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오징어 게임의 위아준 배우와 박성훈 배우의 풋풋했던 신인 시절 모습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금지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이 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구라는 자막을 띄우며 이것이 페이크 다큐멘터리임을 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허구라는 말은
오히려 끈질기게 현실과 맞닿아 있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곤지암 남영 신경정신병원. 이곳은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원장의 의문스러운 실종이라는 끔찍한 괴담이 서린 장소로 그려집니다. 영화의 첫 장면, 2명의 고등학생이 겁없이 이 병원을 찾아 402호의 문을 열려다 실종되는 영상은 앞으로 펼쳐질 비극의 서막을 알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에 등장하는 학생 중 한 명은 정범식 감독의 실제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조카였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 관련 학과 신입생이었던 감독의 아들은 이 영화의 후반 편집과 오디오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아버지의 작품에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감독은 영화 곳곳에 의미심장한 숫자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실종 사건을 다루는 인터넷 방송의 감정 표현 개수 516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6 군사정변을 암시합니다. 또한 댓글 개수 503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수임번호 503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영화 곤지암이 단순한 공포 체험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공포 전문 유튜브 채널 호러타임즈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하준과 그의 팀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은 자신의 실제 이름, 즉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며 연기했습니다. 이는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현실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감독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교포 출신으로 등장하는 살롯 역시 배우 문혜원의 실제 영어 이름입니다. 이들이 체험을 위해 모인 베이스 캠프는 실제로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사방에 검은 천을 두르고 거울을 배치하여 고립되고 기묘한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곤지암 정신병원은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 중 한 곳으로 소개됩니다. 실제로 곤지암 정신병원이 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CNN 트래블 섹션의 한 기자가 특별한 취재 없이 재미삼아 선정한 비공식적인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사실을 극의 썰정으로 가져와 더욱 섬뜩한 신뢰감을 부여합니다. 이제 영화가 만들어낸 허구의 역사,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역사의 알레고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영화 속 신문 기사에 따르면 남영 신경정신병원은 1961년 5월 16일에 개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병원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1979년 10월 26일 이유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원장의 실종으로 문을 닫았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두 날짜와 마주하게 됩니다. 개원일인 1961년 5월 16일은 16 군사정변이 일어난 날이며 폐원일인 1979년 10월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26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정범식 감독은 이 병원의 역사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시작과 끝을 고스란히 투영한 것입니다. 부족한 제작비 탓에 영화에 등장하는 낡은 신문과 잡지는 감독이 직접 당시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디자인했다고 하니 그 집요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 병원장의 이름은 박영애입니다.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애는 남의 딸을 높여 부르는 말로 박정희 정부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딸 박근혜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정신병원이지만 실은 1960에서 70년대 국가 비밀 고문 시설이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기사 속 병원장 옆 안경을 쓴 최 목사는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을 노골적으로 상징합니다. 즉, 곤지암은 유신 독재 시절의 억압과 고통,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진 비선 실세의 그림자를 귀신 들린 병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배경을 가진 병원, 특히 유일하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402호의 저주를 파헤치기 위해 7명의 청춘 남녀는 곤지암으로 향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위험한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청춘 영화 같은 밝은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감독은 관객들이 신인 배우 7명의 얼굴과 캐릭터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께 어울려 노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길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각 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곤지암으로 향하는 차 안 장면은 촬영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운전이 미숙했던 배우 위아준을 위해 제작진은 차를 레카에 매달아 촬영했으며 좁은 뒷좌석 뒤편의 감독과 촬영, 녹음 스태프들이 쭈그려 앉아 와이파이로 겨우 연결된 고프로 화면을 보며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 끊기는 신호 속에서 거의 소리에만 의존의 연기를 디렉팅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된 촬영지는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에 위치했던 구 해사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실제 곤지암 병원은 소유주와의 문제로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술팀은 이 학교 건물을 완벽하게 끔찍한 폐병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소는 영화 고사, 피해 중간고사, 시간이 탈자, 신과 함께 죄와 벌 등 수많은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두 철거되고 해양경찰청 교육센터가 들어서 있다고 하네요. 병원 건물 벽에 쓰인 살자라는 낙서는 원래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단순한 설정이었지만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즉석에서 살자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선 기묘한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멤버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공포 마니아인 살롯은 명동성당에서 직접 가져온 성수를 그릇에 담아 제단을 만듭니다. 영화 속에서 수많은 공포 현상들이 주작으로 밝혀지는 와중에도 오직 이 성수만이 진짜 귀신에 반응하는 진짜 아이템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객들은 성수가 놓인 1층 로비가 유일한 안전지대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군부 독재에 저항하던 민주화 운동가들을 품어주었던 역사를 가진 명동성당이라는 장소는 박정희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이 영화의 맥락 속에서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억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장실에서는 대통령 박정희라고 쓰인 낡은 액자가 발견됩니다.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는 교포 살롯에게 다른 멤버가 설명하는 대사는 원래 지금 대통령 아빠였지만 영화 개봉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전 대통령 아빠로 후시 녹음을 통해 수정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한 원장실 벽에 그려진 노란 리본과 304 에인젤즈라는 낙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학생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과거의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무능한 정부로 인해 발생한 동시대의 비극까지 끌어안으며 국가의 부재가 낳은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영화 곤지암은 단순한 귀신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가 남긴 깊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보고서이며 금기된 진실을 파헤치려는 용감한 시도입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어둠과 비명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과 지혜의 빛을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어느 날 우리는 가지 말라는 곳에 대한 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어른들의 경고를 뒤로한 채 금단의 문을 열고 싶은 충동. 2018년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와 역사의 상흔을 정면으로 마주한 영화 한 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배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연기하며 날 것 그대로의 공포를 담아낸 파운드 푸티지 영화 곤지암입니다. 이 영화는 기담을 통해 한국 공포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정범식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폐가 체험이라는 문화적 현상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형식의 공포를 창조해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영화 리뷰를 넘어 역대 한국 공포 영화 흥행 2위에 빛나는 곤지암의 스크린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섬뜩한 이스터에그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오징어 게임의 위아준 배우와 박성훈 배우의 풋풋했던 신인 시절 모습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금지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이 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구라는 자막을 띄우며 이것이 페이크 다큐멘터리임을 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허구라는 말은 오히려 끈질기게 현실과 맞닿아 있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곤지암 남영 신경정신병원. 이곳은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원장의 의문스러운 실종이라는 끔찍한 괴담이 서린 장소로 그려집니다. 영화의 첫 장면, 2명의 고등학생이 겁없이 이 병원을 찾아 402호의 문을 열려다 실종되는 영상은 앞으로 펼쳐질 비극의 서막을 알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에 등장하는 학생 중 한 명은 정범식 감독의 실제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조카였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 관련 학과 신입생이었던 감독의 아들은 이 영화의 후반 편집과 오디오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아버지의 작품에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감독은 영화 곳곳에 의미심장한 숫자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실종 사건을 다루는 인터넷 방송의 감정 표현 개수 516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6 군사정변을 암시합니다. 또한 댓글 개수 503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수임번호 503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영화 곤지암이 단순한 공포 체험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공포 전문 유튜브 채널 호러타임즈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하준과 그의 팀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은 자신의 실제 이름, 즉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며 연기했습니다. 이는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현실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감독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교포 출신으로 등장하는 살롯 역시 배우 문혜원의 실제 영어 이름입니다. 이들이 체험을 위해 모인 베이스 캠프는 실제로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사방에 검은 천을 두르고 거울을 배치하여 고립되고 기묘한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곤지암 정신병원은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 중 한 곳으로 소개됩니다. 실제로 곤지암 정신병원이 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CNN 트래블 섹션의 한 기자가 특별한 취재 없이 재미삼아 선정한 비공식적인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사실을 극의 썰정으로 가져와 더욱 섬뜩한 신뢰감을 부여합니다. 이제 영화가 만들어낸 허구의 역사,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역사의 알레고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영화 속신문 기사에 따르면 남영 신경정신병원은 1961년 5월 16일에 개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병원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1979년 10월 26일 이유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원장의 실종으로 문을 닫았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두 날짜와 마주하게 됩니다. 개원일인 1961년 5월 16일은 16 군사정변이 일어난 날이며 폐원일인 1979년 10월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26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정범식 감독은 이 병원의 역사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시작과 끝을 고스란히 투영한 것입니다. 부족한 제작비 탓에 영화에 등장하는 낡은 신문과 잡지는 감독이 직접 당시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디자인했다고 하니 그 집요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 병원장의 이름은 박영애입니다.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애는 남의 딸을 높여 부르는 말로 박정희 정부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딸 박근혜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정신병원이지만 실은 1960에서 70년대 국가 비밀 고문 시설이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기사 속 병원장 옆 안경을 쓴 최 목사는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을 노골적으로 상징합니다. 즉, 곤지암은 유신 독재 시절의 억압과 고통,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진 비선 실세의 그림자를 귀신 들린 병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배경을 가진 병원, 특히 유일하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402호의 저주를 파헤치기 위해 7명의 청춘 남녀는 곤지암으로 향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위험한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청춘 영화 같은 밝은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감독은 관객들이 신인 배우 7명의 얼굴과 캐릭터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께 어울려 노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길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각 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곤지암으로 향하는 차 한 장면은 촬영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운전이 미숙했던 배우 위아준을 위해 제작진은 차를 레카에 매달아 촬영했으며 좁은 뒷좌석 뒤편의 감독과 촬영, 녹음 스태프들이 쭈그려 앉아 와이파이로 겨우 연결된 고프로 화면을 보며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 끊기는 신호 속에서 거의 소리에만 의존의 연기를 디렉팅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된 촬영지는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에 위치했던 구 해사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실제 곤지암 병원은 소유주와의 문제로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술팀은 이 학교 건물을 완벽하게 끔찍한 폐병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소는 영화 고사, 피해 중간고사, 시간이탈자, 신과 함께 죄와 벌 등 수많은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두 철거되고 해양경찰청 교육센터가 들어서 있다고 하네요. 병원 건물 벽에 쓰인 살자라는 낙서는 원래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단순한 설정이었지만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즉석에서 살자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선 기묘한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멤버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공포 마니아인 살롯은 명동성당에서 직접 가져온 성수를 그릇에 담아 제단을 만듭니다. 영화 속에서 수많은 공포 현상들이 주작으로 밝혀지는 와중에도 오직 이 성수만이 진짜 귀신에 반응하는 진짜 아이템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객들은 성수가 놓인 1층 로비가 유일한 안전지대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군부 독재에 저항하던 민주화 운동가들을 품어주었던 역사를 가진 명동성당이라는 장소는 박정희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이 영화의 맥락 속에서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억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장실에서는 대통령 박정희라고 쓰인 낡은 액자가 발견됩니다.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는 교포 살로색의 다른 멤버가 설명하는 대사는 원래 지금 대통령 아빠였지만 영화 개봉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전 대통령 아빠로 후시 녹음을 통해 수정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한 원장실 벽에 그려진 노란 리본과 304 에인젤즈라는 낙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학생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과거의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무능한 정부로 인해 발생한 동시대의 비극까지 끌어안으며 국가의 부재가 낳은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영화 곤지암은 단순한 귀신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가 남긴 깊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보고서이며 금기된 진실을 파헤치려는 용감한 시도입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어둠과 비명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과 지혜의 빛을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어느 날 우리는 가지 말라는 곳에 대한 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어른들의 경고를 뒤로한 채 금단의 문을 열고 싶은 충동. 2018년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와 역사의 상흔을 정면으로 마주한 영화 한 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배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연기하며 날 것 그대로의 공포를 담아낸 파운드 푸티지 영화 곤지암입니다. 이 영화는 기담을 통해 한국 공포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정범식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폐가 체험이라는 문화적 현상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형식의 공포를 창조해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영화 리뷰를 넘어 역대 한국 공포 영화 흥행 2위에 빛나는 곤지암의 스크린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섬뜩한 이스터에그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오징어 게임의 위하준 배우와 박성훈 배우의 풋풋했던 신인 시절 모습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금지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이 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구라는 자막을 띄우며 이것이 페이크 다큐멘터리임을 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허구라는 말은 오히려 끈질기게 현실과 맞닿아 있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곤지암 남영 신경정신병원. 이곳은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원장의 의문스러운 실종이라는 끔찍한 괴담이 서린 장소로 그려집니다. 영화의 첫 장면, 2명의 고등학생이 겁없이 이 병원을 찾아 402호의 문을 열려다 실종되는 영상은 앞으로 펼쳐질 비극의 서막을 알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에 등장하는 학생 중 한 명은 정범식 감독의 실제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조카였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 관련 학과 신입생이었던 감독의 아들은 이 영화의 후반 편집과 오디오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아버지의 작품에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감독은 영화 곳곳에 의미심장한 숫자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실종 사건을 다루는 인터넷 방송의 감정 표현 개수 516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6 군사정변을 암시합니다. 또한 댓글 개수 503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수임번호 503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영화 곤지암이 단순한 공포 체험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공포 전문 유튜브 채널 호러타임즈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하준과 그의 팀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은 자신의 실제 이름, 즉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며 연기했습니다. 이는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현실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감독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교포 출신으로 등장하는 살롯 역시 배우 문혜원의 실제 영어 이름입니다. 이들이 체험을 위해 모인 베이스 캠프는 실제로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사방에 검은 천을 두르고 거울을 배치하여 고립되고 기묘한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곤지암 정신병원은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 중 한 곳으로 소개됩니다. 실제로 곤지암 정신병원이 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CNN 트래블 섹션의 한 기자가 특별한 취재 없이 재미삼아 선정한 비공식적인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사실을 극의 썰정으로 가져와 더욱 섬뜩한 신뢰감을 부여합니다. 이제 영화가 만들어낸 허구의 역사,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역사의 알레고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영화 속신문 기사에 따르면 남영신경정신병원은 1961년 5월 16일에 개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병원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1979년 10월 26일 이유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원장의 실종으로 문을 닫았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두 날짜와 마주하게 됩니다. 개원일인 1961년 5월 16일은 16 군사정변이 일어난 날이며 폐원일인 1979년 10월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26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정범식 감독은 이 병원의 역사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시작과 끝을 고스란히 투영한 것입니다. 부족한 제작비 탓에 영화에 등장하는 낡은 신문과 잡지는 감독이 직접 당시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디자인했다고 하니 그 집요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 병원장의 이름은 박영애입니다.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애는 남의 딸을 높여 부르는 말로 박정희 정부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딸 박근혜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정신병원이지만 실은 1960에서 70년대 국가 비밀 고문 시설이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기사 속 병원장 옆 안경을 쓴 최 목사는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을 노골적으로 상징합니다. 즉, 곤지암은 유신 독재 시절의 억압과 고통,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진 비선 실세의 그림자를 귀신 들린 병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배경을 가진 병원, 특히 유일하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402호의 저주를 파헤치기 위해 7명의 청춘 남녀는 곤지암으로 향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위험한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청춘 영화 같은 밝은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감독은 관객들이 신인 배우 7명의 얼굴과 캐릭터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께 어울려 노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길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각 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곤지암으로 향하는 차 한 장면은 촬영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운전이 미숙했던 배우 위아준을 위해 제작진은 차를 레카에 매달아 촬영했으며 좁은 뒷좌석 뒤편의 감독과 촬영, 녹음 스태프들이 쭈그려 앉아 와이파이로 겨우 연결된 고프로 화면을 보며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 끊기는 신호 속에서 거의 소리에만 의존의 연기를 디렉팅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된 촬영지는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에 위치했던 구 해사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실제 곤지암 병원은 소유주와의 문제로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술팀은 이 학교 건물을 완벽하게 끔찍한 폐병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소는 영화 고사, 피의 중간고사, 시간이 탈자, 신과 함께 죄와 벌 등 수많은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두 철거되고 해양경찰청 교육센터가 들어서 있다고 하네요. 병원 건물벽에 쓰인 살자라는 낙서는 원래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단순한 설정이었지만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즉석에서 살자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선 기묘한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멤버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공포 마니아인 살롯은 명동성당에서 직접 가져온 성수를 그릇에 담아 제단을 만듭니다. 영화 속에서 수많은 공포 현상들이 주작으로 밝혀지는 와중에도 오직 이 성수만이 진짜 귀신에 반응하는 진짜 아이템으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객들은 성수가 놓인 1층 로비가 유일한 안전지대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군부 독재에 저항하던 민주화 운동가들을 품어주었던 역사를 가진 명동성당이라는 장소는 박정희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이 영화의 맥락 속에서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억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장실에서는 대통령 박정희라고 쓰인 낡은 액자가 발견됩니다.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는 교포 살롯에게 다른 멤버가 설명하는 대사는 원래 지금 대통령 아빠였지만 영화 개봉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전 대통령 아빠로 후시 녹음을 통해 수정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한 원장실 벽에 그려진 노란 리본과 304 에인젤즈라는 낙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학생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과거의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무능한 정부로 인해 발생한 동시대의 비극까지 끌어안으며 국가의 부재가 낳은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영화 곤지암은 단순한 귀신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가 남긴 깊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보고서이며 금기된 진실을 파헤치려는 용감한 시도입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어둠과 비명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과 지혜의 빛을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어느 날 우리는 가지 말라는 곳에 대한 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어른들의 경고를 뒤로한 채 금단의 문을 열고 싶은 충동. 2018년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와 역사의 상흔을 정면으로 마주한 영화 한 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배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연기하며 날 것 그대로의 공포를 담아낸 파운드 푸티지 영화 곤지암입니다. 이 영화는 기담을 통해 한국 공포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정범식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폐가 체험이라는 문화적 현상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형식의 공포를 창조해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영화 리뷰를 넘어 역대 한국 공포 영화 흥행 2위에 빛나는 곤지암의 스크린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섬뜩한 이스터에그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오징어 게임의 위하준 배우와 박성훈 배우의 풋풋했던 신인 시절 모습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금지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이 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구라는 자막을 띄우며 이것이 페이크 다큐멘터리임을 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허구라는 말은 오히려 끈질기게 현실과 맞닿아 있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곤지암 남영 신경정신병원. 이곳은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원장의 의문스러운 실종이라는 끔찍한 괴담이 서린 장소로 그려집니다. 영화의 첫 장면, 2명의 고등학생이 겁없이 이 병원을 찾아 402호의 문을 열려다 실종되는 영상은 앞으로 펼쳐질 비극의 서막을 알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에 등장하는 학생 중 한 명은